1-1번 보시면 x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는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x의 a제곱이 b를 만족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는 a의 원소이고 여기 써져 있는 b는 b라는 집합의 원소고 x는 실수인 것만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와 b의 원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좀 가능한 식이 8개 있는 거 보이십니까? A에서 2개, B에서 4개니까 이해돼? 그럼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들 중에 누구를 찾아라? 양수인 것만 찾아서 다 곱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현서야 신고부터 할까? 요거 만족시키는 실수 있나요 없나요? 4제곱이 마이너스 9 없죠? 얘는 없죠? 그럼 얘는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3이 실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9가 실수인 거죠. 그 중에 양수인 것들만 모아 곱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2개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돼? 그 다음에 다시 얘는 실수인 거 무조건 하나씩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 실수인 걸 찾으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9,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세제곱근 3, 세제곱근 9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중에 양수인 게 누구고 음수인 게 누구입니까? 이 D체 가 양수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4개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3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3의 4분의 1, 3의 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 3의 3분의 1,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1 이렇게 다 곱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이해돼요? 집합을 나와줘. 까먹었어. 1-2번 20 이하의 자연수의 n은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55의 n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새끼의 n제곱근 어떤 수를 n번 곱해야 요 아이가 되는가, 요걸 만족시키는 수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물어봤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얘가 짝수면 얘가 양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나오니까 음수가 나오고요. 얘가 홀수면 얘가 음수여야,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가 홀수면 얘가 음수여야 음의 제곱근이 나옵니다. 음의 실수가 나와요. 연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연우야 요 새끼 이 식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쉽게 좀 찾고 싶은데 n에다가 뭔가 1, 2, 3, 4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쉽게 찾으려면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요? 그래프. 그렇죠. 이 그래프도 알죠? 8, 64, 119, 8에 8, 8, 128 얼마야? 좀 해줘. 64 119에서 128을 빼면 마이너스 9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절편은 5, 11, 마이너스.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면 돼서 실제로는 뭐가 필요 없다? 꼭지점은 필요 없고 절편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1을 n이 자연수라고 했나? n이 1이면 요 값은 양수가 돼요. n이 2여도 요 식의 값은 양수가 되고요. 3, 4까지 넣으면 양수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x값이 음의 실수가 될 때를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n이 짝수면서 a가
양수일 때 음의 실수가 나오고 n이 홀수면서 a가 음수일 때 음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제 이것만 찾읍시다. 자, 짝수일 때 양수인 거 찾아주면 2나 4일 때 여기 a야. 요 값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2와 4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8, 10은 n이 짝수긴 한데 a 값이 음수니까 실수인 게 아예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2부터 요 식의 a 값이 양수가 될 테니까 또 12, 14, 16, 18, 20일 때 음의 실수 값이 나올 거고. 그럼 이제 홀수는 요 a 값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음수되는 건 7이랑 9밖에 없죠. 그래서 7과 9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내신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거의 1등급, 2등급? 정답률이 한 10%, 20%밖에 안 되는 문제예요. 애들 다 틀리거든요, 요거. 그래서 어떻게 푼다? 어떤 수를 n번 곱해야 얘가 되는가를 찾았을 때 실수인 것만 찾을 건데 실수인 것 중에 특별히 음의 실수인 걸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실수인 건 짝수일 때 뿔마로 나오고 홀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그럼 처음부터 a가 음수고 홀수여야 그대로 음의 실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양수고 짝수여야 뿔마 붙여서 나올 거니까 음의 실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진짜 다 써드린 이유가 짝수일 때 양수여야 뿔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홀수는 무조건 하나씩 나오는데 음수면 음수로 양수면 양수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음수인 걸 찾으라고 얘기하면 홀수일 때 a가 음수인 걸 찾아주시면 되고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큰 걸 찾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2번. 자, 분의 1로 바꿔주는 거. 5의 제곱이고 5의 3승입니다. 지수나 로그에서는 전부 다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거듭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25분의 1도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로 바꿔주셔야 돼요. 따라서 그 다음에 Z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갑시다. 2x분의 3을 구하래요. 5의 양변에 2x분의 1제곱 해주시면 2x분의 3은 5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y분의 1을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얘한테 줄게요. 20에 마이너스 2분의 1, 5에 y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z분의 2z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요. 2z분의 1. 2z분의 1을 구하려면 일단 4z로 나눌게요. 자, 일단 4z로 나누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1을 2의 1승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25가 되겠고 그럼 얘는 5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4z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2z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지수식을 분수로 변환시켜주는 것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 거 2개 더하고 뒤 3개 다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3개 다 곱해주시면 5 곱하기 20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가 5의 2x분의 1, 2x분의 3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2z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5 곱하기 4니까 5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4, 2의 제곱이라서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2의 0승 내니까 없어지고요. 얘는 5의 2분의 1승이 되겠네요. 5의 2분의 1승이 5의 2x분의 3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2z분의 1 이렇게 돼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요거는 이런 류의 문제를 진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런 류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식변형 시키는 게 처음에 좀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부분은 대신에 식을 조지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요거는 많이 풀면서 경험치가 쌓여야 편하게 좀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1, 2번. 아까 쌤이 외우라고 했던 공식 역수의 합을 주면 쌤이 다 찾아볼게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줬어 3이라고. 그러면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은 7일 겁니다. 이렇게 3제곱 빼기 2니까. 그럼 여기서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7이라는 걸 알았으면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이 아니고요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제곱하고 2 더한 거니까. 얘는 제곱하고 2 뺀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어떻게 한 거냐면 4의 x제곱 빼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2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라서 합차 쓴 거예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합차입니다. 분모는. 그래서 분모는 3루트 5가 되고요. 분자는 요 새끼 상승한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2의 3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3x제곱은 요 새끼 세제곱한 거 5루트 5 더하기 3루트 5 해서 분자는 8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말했던 공식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얘가 이거 문제 되게 어려워요. 그냥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려면 이거 완전 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역수의 합이 A라고 하면 제곱의 합은 A제곱 빼기 2고 세제곱의 합은 A세제곱 빼기 3A이고 그 다음에 역수의 차가 B라고 하면 역수 제곱의 합은 B제곱 플러스 2고 역수 세제곱의 차는 B세제곱 더하기 3B라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이걸 풀어주시면 훨씬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2번 구하라는 것도 주어진 것도 대부분 2의 x제곱과 2의 y제곱과 2의 z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x라고 쓰고 이걸 a라고 쓰고 이걸 b라고 쓰고 이걸 c라고 쓸게요. 이렇게 치환할 겁니다. 치환해야 공수 원문제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분의 13이라고 준 거고요. 세 번째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분의 81이라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구하라는 거라서 ABC분의 ABBCCA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럼 분자는 위에 거 제곱해서 아래 거 제곱한 다음에 반 나눠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거 그냥 공수형 기본 문제예요. 다만 뭐가 어렵냐면 ABC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안 쓴 조건 하나 있거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ABC를 찾아내는 겁니다. 호준아 이해되니 이거? ABC 혹시 얼마 하게? 정답 맞아요. 잘했어요. 얘는 왜 나왔다? A랑 B랑 C를 곱하면 이게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될 거라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걸 주려고 나온 거다. 딱 그 차이만 있어요. 치환하면 공수형 문제 그대로인데 대부분 다 2의 x제곱이랑 y제곱이랑 2의 z제곱으로 세 식이 나왔지만 한 식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 곱하기 2의 z제곱을 바로 주면 너무 문제가 쉬워지니까 일부러 이렇게 준 겁니다. A, B, C를 알려주려고. 따라서 분모는 2분의 1이고 분자는 4분의 13 제곱에서 16분의 80을 뺀 다음에 반 나눠주신 게 그게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그 봅시다. 로그.
문제를 봅시다. 자, 로그의 성질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8개, 9개 정도를 정리해 줄 건데 그거 외워서 시험 보자. 빈 종이에 선생님이 쓴 식들을 전부 다 다시 적을 수 있는지 딱 그만큼이 로그의 기본이고 로그는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딴 건 몰라도 로그의 성질, 로그의 정의 이것들은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외워서 이제 실제로 내신 보는 고2 애들 그거조차도 안 외우니까 로그가 진짜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로그가 나오게 된 경위는 로그는 어떤 수를 2번 곱하면 4가 되는 걸 알아요. 2를 2번 곱하면 너네가 4가 되는 걸 알아요. 2를 또 3번 곱하면 뭐가 되는 걸 알아요? 8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럼 분명히 2를 적당하게 곱하면 5가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숫자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숫자가 무리수거든요. 그래서 2점 얼마 이렇게 가는 무리수인데 그럼 그 숫자를 그냥 무리수는 그냥 쭉 쓰지 않죠. 우리 파이도 원주율이 3.14 이렇게 가는 무리수라서 이거 무리수는 항상 어떤 기호를 새로 하나 만들어냅니다. 루트 2도 1.414 이렇게 414 이렇게 하는 무리수라서 얘를 루트 2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이 무리수를 앞으로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 무리수를 로그 2의 5라고 적기로 약속합시다. 2점 얼마 되는 요 새끼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2를 이만큼 거듭 제곱하면 5가 될 겁니다. 2를 이만큼 거듭 제곱하면 5가 되는 숫자를 뭐라고 부른다? 로그 2의 5라고 부를 거다. 이게 로그의 정의예요. 이게 로그의 정의. 그래서 1번 다 쓰셔야 됩니다. A라는 숫자를 x1 곱해서 B가 된다고 했을 때 그 x 값을 앞으로 로그 A의 B라고 약속하자. 대신 밑이 음수가 되면 실수 아닌 허수도 나오기 때문에 밑이 음수일 때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가 정이 되려면 A가 0보다 일단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그에서 A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전히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부르고요. 위에 있는 요 숫자는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되고 일단 로그가 정의되려면 그 다음에 야 1을 x번 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있나요 없나요? 1 여러 번 곱해서 무조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이 1일 때는 로그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만족시키는 x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1일 때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야 0보다 큰 걸 당연히 여러 번 곱하면 그 나온 값 또한 0보다 커지겠죠.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밑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라고 해서 밑조건이라고 하고요. 얘가 진수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라서 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되려면 로그가 정의 혹은 같은 말로 존재 혹은 의미 혹은 성립할 조건입니다. 정의될 조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우리는 로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우리는 로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에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쓴 것도 다 써주셔야 돼요. 너네가 직접. 지금 써놓고 외울 시간 줄 테니까 외우고 바로 테스트 볼 겁니다. 다 외웠는지. 이거 안 외우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로그는. 이걸 안 외우면 뭐 두 자릿수 곱셈, 세 자릿수 곱셈 하는데 그거다 안 외우면 아예 못 푸는 것처럼 요걸 모르면 이제 로그에 대해서 아예 대화가 안 돼서 일단 기본적인 성질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야, A를 빵번 곱하면 뭐가 되죠?
A 0제곱이 얼마죠?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로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로그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 AA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그 AA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수랑 차이야. 지수는 밑에 상관없이 무조건 0승이면 1이었다. 그럼 로그는 밑에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A를 한 번 곱하면 A가 되죠? A를 한 번 곱하면 A가 됩니다. 이걸 로그로 표현한다면 얘네들 자리를 바꾸면 로그가 되는 거예요. 로그 A의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에서는 밑과 진수가 똑같을 때 뭐가 된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건. 이거 지금 로그의 성질들이 다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은 증명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증명 문제가 박스 채워가지고 내신에 나오기도 해서 지금 모든 성질들이 이렇게 되면 증명할 건데, 성립하는 걸 증명할 건데, 그래서 로그 성질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 증명 또한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볼게요.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증명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지수에서 로그가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지수로 바꿔가지고 증명을 할 건데, 요 값을 m이라고 놓고 요 값을 n이라고 잡아주시면 m 플러스 n 값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수로 바꿀 거예요. 이걸 지수로 한 개랑 바꾸면 어떻게 돼요? m제곱이 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혜수야, 뒤에 거는 n제곱이 y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예진아, m 플러스 n을 구하고 싶을 땐 이식과 이식을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됩니다. a의 m 플러스 n은 xy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서연이가 마무리해볼까? 이거 로그로 바꿔주면 m 플러스 n은 뭐가 됩니까? a의 x제곱을 b라고 했을 때 x값을 로그 a의 b라고 한다고. a의 m 플러스 n을 xy라고 하면 m 플러스 n은 뭐라고 쓰면 돼? 이게 지금 x인 거고 이게 지금 b인 거야. a의 x제곱이 b라고 하면 x는 로그 a b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x가 지금 m 플러스 n이고 b가 xy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a의 xy라고 쓸 수 있어. 아, 밑이 똑같고 개수가 똑같은 두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한 값이랑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반대예요. 계속 지수 법칙은 지수끼리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그냥 더하면 됐었죠. 그럼 로그는 더하면 곱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로그 a의 xy가 된다고. 그럼 이제 이게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딱 배운 것까지만 써가지고. 야, 로그 3의 2랑 로그 3의 2분의 1을 더하래. 그럼 이건 로그 3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얼마라고요? 0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4분의 1이랑 로그 3의 12를 더하래요. 그럼 얘는 곱하기 할 거야. 진수끼리 3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로그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진수끼리 곱해서 하나의 로그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성질. 그다음 두 번째 성질. 네 번째. 외워둬야 되는 네 번째. 이번에는 로그끼리 뺄 겁니다. 로그끼리 이렇게 뺄 거예요.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호준아, 얘를 m이라고 잡으면 지수로 한번 표현해 볼래? 나 지금 m 빼기 n 값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로그 a의 x를 m이라고 하면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m제곱은 x가 됩니다. 지훈아, 로그 a의 y를 n이라고 하면 그럼 이거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n제곱이 y가 됩니다.
그럼 지성아 이 두 지수를 이용해서 m 빼기 n 값을 구하고 싶어요. 뭐 해줍니까? 그렇지. a의 m 빼기 n은 둘이 나눠버릴 겁니다. y분의 x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마무리 합시다. 현서가 m 빼기 n은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로그 A Y는 그래서 n이랑 n 값을 빼주면 로그 a의 y분의 x로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성질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해되나요? 이렇게 개수도 똑같아야 됩니다. 개수도 똑같아야 돼. 밑과 개수가 똑같을 때 로그는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기, 밑과 개수가 똑같을 때 빼면 진수끼리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건 진짜 중요해서 빈종이에 졌는데 이거를 풀로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성질 하나를 까먹으면 있죠. 성질 하나를 까먹거나 성질 하나를 잘못 쓰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지금 넘버링은 뭐 8개로 할 건데 그 8개가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로그 체계 전체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100% 이상한 이거 쓸 수 없는 성질인데도 내가 뭐 하나를 모르면 내가 모르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가 좀 돼야 로그는 그게 진짜 어려운 지점이라서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돼서 하나라도 틀리면 5번씩 쓰게 될 겁니다. 5번씩 쓰고 다시 이제 시험 보세요. 틀리면 안 돼요.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로그 a의 x의 m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진수의 지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요 새끼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를 이번엔 a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뭐라고 그랬지? p라고 잡아볼게요. p. 그럼 지수로 바꿔볼게요. a의 p제곱은 x의 m제곱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 여기 나와야 됩니다. 로그 a x m제곱. 잠깐만요. 얘를 a라고 잡으면 안 되나? a라고 잡아서 a의 p제곱이 x m제곱이 양변에 n분의 1. 그런데 자, 여기서 x를 정리할게요. x를 얘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 우리 했던 것처럼 양변에 x분의 1을 n분의 1을 해주시면 얘랑 서로 똑같은 걸 찾아낼 수가 있죠. 이 식을 보고 이걸 추론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n분의 p라는 새끼가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a의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p 값은 뭐랑 똑같은 겁니까? m 로그 a의 x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p는 이렇게 써져 있는 p는 어떻게 써도 괜찮다. m 로그 a의 x라고 써도 괜찮다. 이렇게. 지우야, 너 남아서 계속해서 이거 풀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된다. 지수는 바깥으로 꺼내줄 수가 있다. 로그에서 지수는 바깥으로 꺼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로그 a의 b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요. 밑을 바꾸고 싶어요.
3번과 4번을 보면 밑이 똑같아야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지수로 바꾸면 A의 X제곱이 B가 됩니다. 이렇게 A의 X제곱이 B가 돼요. 근데 나는 밑이 C인 로그가 필요해. 밑이 C인 로그가 필요해. 그러면 양변에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똑같으면 여기에 똑같이 이걸 로그를 취한다라고 부르는데, 양변에 똑같이 로그 C를 이렇게 주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어차피 똑같겠죠. 밑도 똑같고 진수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왜? 난 밑이 C인 로그가 지금 궁금한 상황이라서 그래. 밑이 C인 로그로는 어떻게 쓸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지호야, 방금 전에 5번에서 배웠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앞으로 꺼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배웠죠. 이해됩니까? 그럼 X값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양변의 로그 C의 A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로그 A의 B는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을 땐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요.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밑이 꼭 C 말고 밑이 B일 때도 있겠죠. 밑이 B일 때 밑과 진수를 바꾸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로그 B의 B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연우야, 로그 B의 B가 얼마? 1이라 이럴 때는 위에를 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는 밑과 진수가 바뀌잖아? 역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로그의 성질. 그럼 이제 여기에 추가해 줄게요. 밑변환 공식을 배우고 나면 요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로그 A의 M분의 B의 N, 자, 이렇게 되는 로그가 있대요. 문자는 뭐 편하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얘를 밑변환 공식 써보면 밑이 C인 로그로 바꾸면 요렇게 분해 요렇게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 분해 요렇게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앞에서 배웠던 게 진수에 있는 지수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진수에 있는 지수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고, 그럼 다시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한 게라 이걸 뭐라고, 어떤 로그를 하나의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뭐에 뭐가 됩니까? A에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지수도 바깥으로 꺼내줄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얘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M분의 N 하고 로그 A의 B라고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새끼가 앞으로 나갈 땐 자, 지수는 밑에 있든 위에 있든 다 앞으로 내보내줄 수 있다라는 게 로그의 성질이고, 지수가 밑에 있던 진수에 있든 다 앞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게 로그의 성질이고요. 그랬을 때 위에 있으면 위로 나갑니다. 분자로 나가요. 아래에 있으면 분모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밑에 있는 거 얘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얘는 뒤집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면 2로 나갈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를 앞으로 내보내줄 때는 뒤집어 주셔야 된다. 분의 1로 나가 주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밑변환 공식을 배우고 나면 로그끼리 더하기 빼기 말고 곱하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끼리 곱하기도 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를 뭐라고 배웠냐면 상용 로그라고 배웠습니다. 상용 로그. 자, 밑이 10인 로그는 옛날에 네이피어라는 아저씨가 로그를 만들어냈을 때 숫자의 계산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숫자를 계산했는데 2의 백승 같은 거를 실제로 계산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상용 로그를 사용해가지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개발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기가 없으니까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는 우리는 맨날 쓰는 것들은 생략하는 게 국룰이라서 미치 10인 로그는 항상 사용하는 로그라고 해서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상용 로그는 맨날 쓰니까 미치를 적지 않기로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상용 로그로 얘를 밑변환 쳐볼게요. 얘를 상용 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로그 10의 a분의 10은 생략한 거야. 로그 10의 b 곱하기 로그 10의 b분의 로그 10의 c라고 쓸 수 있겠죠? 그다음 곱하기 로그 10의 c분의 로그 10의 d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는 게 보여요? 약분이 가능하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남는 건 로그 a의 d만 남겠네. 로그 a의 로그 d. 이걸 하나의 로그로 쓰면 혜수야 뭐라고 쓸 수 있다? a의 d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미치의 이거 진수가 d. 얘네들 빼버리고 얘네들 퍼지라고 하고 이거에 이거 이거에 이거.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그끼리 곱하기는 같은 숫자들끼리 없어지고, 로그끼리 곱하기는 같은 숫자들끼리 요렇게 없어지고, 밑에 남아있는 거 진수에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하나의 로그로 써줄 수가 있다. 이게 로그의 곱하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로그 b의 c 값이 뭐랑 똑같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얘를 x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양변에 얘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 줄 겁니다. 양변에 얘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이렇게 취해줘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꺼내줄 거예요. 얘를 앞으로 꺼내주면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가 로그 b의 x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4랑 3 곱하기 2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래 놓고서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얘를 위로 올리면 로그 b의 a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x값은 뭐랑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c 로그 b의 a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공식, 얘랑 자리 바꾸는 거 상관없이 가능하다.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땐 진수와 여기 있는 밑을 자리 바꿔주는 게 성립한다. 이게 마지막 로그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요 8개를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덜 하니까 없지는 않고, 지금 요거를 먼저 외워두세요. 10분 드릴게요. 10분 있다가 백지에 뭐 안 써주고 그냥 백지만 줄 거니까 백지에다가